안녕하세요, 사기꾼 헌터입니다. 저는 지금 인스타그램을 미끼로 한 신종 카지노 대리베팅 사기를 다루고 있고 피해자분들도 만나서 꾸준히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세부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을 미끼로 한 신종 카지노 대리베팅 사기에 대해서는 앞선 영상을 다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요약하자면 인스타그램에서 주부분들을 겨냥하여 무슨 망으로 활동하며 손실도 없고 불법도 아니라는 카지노 사이트에 유도를 한 후 대리베팅을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약속하고 처음에는 50에서 200만원부터 시작이 가능하다고 하고 50만원을 넣으면 10배 500만원 수익이 났다는 조작된 창을 보여주고 출금이 안되면 신규 회원이 너무 큰 수익이 나서 300만원을 넣어야 출금이 가능하다. 300만원을 넣었는데도 출금이 안되면 수수료를 같이 넣어 수수료 포함 300만 1,500원을 입금해라. 또 출금이 안되면 전산척으로 여태 입금했던 순서대로 50만원, 300만원, 300만 1,500원을 넣어야 한다는 등 재입금을 계속 유도하는 사기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이유가 더 가관인데요. 피해자들은 넣은 돈을 찾기 위해서라도 대출까지 감행해서 입금을 하게 되겠죠. 더 이상 돈 나올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는 명목으로 신용카드와 신분증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본인 인증에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렇게 신용카드와 신분증 사진을 보낸 이후에는 본사와 거래 내역이 없어 대출이 거부됐다며 더 이상 거래할 돈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기네들이 거래 내역을 만들어줄 테니 체크카드를 퀵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퀵으로 보낸 분들이 공통적인 말씀으로는 퀵 기사가 인천 지역 어딘가로 간다는 말을 했답니다. 퀵이 오는 동안 서류 작성한다고 계좌번호와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번까지 요구한다네요. 결국 이렇게 도용된 개인정보와 계좌는 또 다른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개설하는 데 사용이 되고 그렇게 개설한 대포통장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입금을 하고 결국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몇몇 피해자분들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까지 선임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피해자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데 이것은 사기꾼들이 진짜로 원하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현 사기 사건은 세 가지 유형의 사기가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테크 리딩 사기, 두 번째로는 재입금 유도 사기, 세 번째로는 바로 불법 허위 카지노 사이트 사기가 되겠죠. 재테크 리딩 사기는 주식이나 펀드 등 대리 투자해준다는 식으로 돈을 받아 잠적하는 형태의 금융사기인데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신고된 누적 리딩 사기 피해액만 몇십조에 달할 정도로 가장 대표적인 금융사기 중 하나입니다. 제가 개설한 단톡방에 리딩 사기 피해자님들도 상당수 유입되어 들어오셨을 정도니까요. 재입금 유도 사기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가장 많이 쓰는 사기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갖가지 이유를 대며 피해자에게 돈이 떨어질 때까지 재입금을 유도하는 사기죠. 마지막으로 허위 카지노 대리베팅 사기까지 합치면 바로 활용 정점입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그렇게 안심하라고 속여놓고 나중에 피해자가 신고를 한다고 하면 불법이라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식으로 사기꾼은 말하죠. 실제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서에서 오히려 혼이 났다는 피해자분들도 상당수 있을 정도니 말이죠. 그래서 피해자들이 함부로 신고도 못하고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현 사건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바로 도용된 명의, 계좌와 대포폰이 한국포스증권과 KTM 모바일에 집중되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현재 이 두 업체도 사기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이 두 업체를 향한 항의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피해자,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비대면으로 쉽게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구할 수 있는 업체를 찾다가 두 업체에 집중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꺼번에 많은 고객을 확보한 이 두 업체는 그 많은 고객을 마다할 리 없겠죠. 현재 이 두 업체의 상단 창구에는 응답을 해주기 힘들 정도로 피해자분들이 엄청난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서 현 상황에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하고 있다는 피해자분들이 원성까지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거주 지역도 다양해서 피해 신고가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니 전담 조직을 꾸리지 않는 이상 각 지역의 인력 한두 명으로는 사건의 수사 진행이 더딜 것 같습니다. 피해자님들은 피해를 당한 직후 지급정지를 신청한다고 해도 대출 사기나 보이스피싱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지급정지 피해 구제 신청 또한 받아줄 수 없다고 하고요. 오히려 은행 측에서는 보이스피싱이 아닌 거는 전화하지 말라고 피해자들에게 통지를 한다고 하네요. 지급정지는 속도가 생명인데 이런 은행들의 방식으로는 피해자들의 돈은 모두 사기꾼들이 가져가 버리고 말이죠. 경찰서에서도 현 사건을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면 허위신고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을 물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피해자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현 사건이 정확한 구분,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 카테고리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아닐까 하는 추측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처음 등장했을 때처럼 말이죠. 현 사건도 보이스피싱처럼 범인이 잡혀서 대법원에 판례가 생긴다면
아무래도 현 사건에 대한 명확한 구분점 하나 새로 생기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이제 막 피해를 받으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피해자님이시라면 힘드시더라도 지금 당장 전화나 직접 방문으로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최대한 빨리 더치트에 피해 사례를 올려주시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명의도용을 당한 피해자님 중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신 분도 계신데요. 변호사 선임 비용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대포 통장에 돈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정지 후 피해구제 신청을 하신 피해자분들에게 통장 잔액이 n분의 1로 나눠지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또한 1,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민사까지 간다 하더라도 피의자로 지목된 피해자분이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개인회생을 한다면 그야말로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사기꾼들이 말하는 피해자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최대한 많은 피해자분들을 모으고 있고, 그리고 현 사건의 용의자가 최대한 빨리 검거되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와 함께 공동 대여방에서 소통을 진행하고 계신 다른 피해자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님들은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도박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허위 사이트이기 때문에 도박으로 인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피해받으신 분들 모두 도박을 하려고 작정했던 것도 아니고 사기꾼들에게 농락당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로 다른 피해자분들과 합류해주세요. 그리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대응해주셔서 집단지상에 힘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기꾼을 만난다면 제가 뚜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사기꾼 헌터 포에버.